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6월 주식시장 대응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저희와 함께 종목들 수사해보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 SKCNC, 두 번째 용의자 OCI 머티리얼즈, 세 번째 키스트. 네, 오늘 용의자들 인상 어떠신가요? 네, 오늘 세 종목 다 되게 굵직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굵직한 이슈들이 회사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용의자들 어떻게 보이세요? 예, 앞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슈는 분명히 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좀 잘 매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요즘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장 상황인데요. 신중하게 수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SKCNC, 알리바이는 합병 후 실적과 배당 매력이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형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합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떤 회사냐. 네.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서 투자자분들도 네. 궁금해하시고요. 네. 자, 실적과 배당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는 이제 SKCNC였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지배구조가 세계 최고의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배구조를 좀 깔끔하게 하는 수순의 목적이 확실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표를 좀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나오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 SKCN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CNC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772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형주 중에 30% 이상 영업이익 성장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성장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유는 우선은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IT 사업, 그러니까 삼성 SDS와 약간 비슷한 사업이죠. SK 안에 있는 IT 서비스를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 엔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중고차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 모듈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원래 반도체 모듈 사업을 하고 있다가 SK CNC로 넘겨주면서 SK CNC가 반도체 모듈에 대한 신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 1분기부터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급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2015년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만 거의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내외로 지금 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주는, 그리고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30% 이상 나오는 기업은 대형주 중에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우상향 베이스의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사 프리미엄인데, 우선은 그 합병하기 전의 지배구조와 합병 후의 지배구조를 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K 회장님이신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SK CNC를 가지고 있고, SK CNC가 SK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실질적인 이제 지주회사는 SK CNC고, 원래는 이제 지주회사가 SK지 않습니까? 근데 SK CNC가 SK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SK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그래서 흡수 합병을 하게 돼서 다음 표를 좀 보시면 합병 이후에는 최태원 회장이 지분 23.4%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SK 통합 지주회사가 나오게 되고, 요 밑에 단으로 자회사를 좀 소유하는 구조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지배구조 개편이? 네, 거의 끝난 거죠. 왜냐하면 SK CNC와 SK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회사로 합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표면적인 지주회사이거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이제 SK가 되는 거고,
있고 그 밑에 단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소유하는 구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SK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는 지배 구조가 깔끔하게 좀 형성이 된다.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나 회사의 전체적인 뭐 사업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SK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좀 붙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2010년대 넘어서면서 계속 SK CNC와 SK 합병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좀 지배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심플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그룹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렇죠. 합병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이슈가 이제 나왔고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반도체 모듈도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요. 네, 중요한 네. 거는 지금 SK CNC 그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12조, 네. 11조 9천억 정도 PR은 얼마나 돼요?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한 3천억 원입니다. 3천억이면 PR 기준으로는 거의 20배가 넘어가는 고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합병 법인으로 나갔을 때의 그 전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향후에는 좀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보면 10배 한 중반 정도권역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배구조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SK CNC가 가지고 있는 모듈 사업과 그 중고차 사업 이쪽의 성장성이 지금 영업이익을 30% 이상씩 네.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프리미엄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석방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PB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단서들 알아보죠. 예, 우선 뭐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 CNC 같은 경우는 합병법인의 연간 현금 흐름이 약 8천억 정도 수준에 육박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성향은 뭐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배당적인 부분만 5천 원 이상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고배당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합병법인 이후에 그 사업 지주회사로 안정적인 그룹적인 포트폴리오가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은 좀 아니죠. 몇 년 되긴 했지만 AK홀딩스가 애경유화에서 뭐 인적 분할해서 사업 지주회사로 나왔는데 뭐 그런 것처럼 뭐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룹 포트폴리오가 조금 꾸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꾸준하게 기간 매수세도 유입은 되고 있고 이틀 정도 거래량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예 저도 앞으로도 더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CNC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흡수 합병하면서 각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 기대감이 점차 퍼져나가려는 조짐이 보이던 찰나였는데요. 그 찰나 정말 그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심플했었던 SK와 SK CNC의 흡수 합병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요. 자, 합병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뭐 삼성그룹 측의 주가들은 조금 오르다가 좀 내려오기도 했고 다음 이제 M&A 대상인 SDS가 좀 잘 가기도 하다 오늘 급락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각 그룹사별로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혜주가 계속 옮겨가니까요. 하지만 SK CNC는 앞으로 실적 추이가 우상향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 또 안정적인 그룹 포트폴리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CNC 오늘 두 분 모두 석방 의견 내주셔서 풀려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죠. 두 번째 용의자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알리바이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OCI 그룹 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OCI 그룹에서 가장 뭐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OCI 지붕에서 벗어나면 더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봐야 되죠?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보기 좀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뭐 OCI라는 회사가 물론 이제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뭐 크게 도와준 건 없습니다. 도와준 건 없는데 네. 이제 좀 더 이제 반도체 계열의 회사에 편입이 되면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업황이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증거인 이제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기 실적 성장세 추이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만 봐도 이 회사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알 정도로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나온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도 하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고,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하다 보니까 NF3라고 하는 이제 가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거의 부족할 정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 회사의 공정화 되면서 더 많이 쓰이게 됐다면서요? 그렇죠. 미세화 공정과 더불어서 이 미세화로 되게 되면 가스가 들어가는 폭 자체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증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하면 반도체 또 소재 가스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알아본 바로는 2015년 하반기가 아마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많이 높아져 있지만 업황이 좋은 섹터들을 계속 밀고 가는 지금 시장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실적 추이는 완전한 우상향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OCI가 지금 지분을 49.1% 원래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였는데, 네. 이거 이제 49.1%를 이제 매각한다고 공시를 냈는데, 어느 쪽에서 인수할지는 전혀 나온 게 없고, 시장에 뭐 인수할 주체도 언급되는 회사들도 많이 없습니다. 많이 네.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OCI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반도체 계열의 회사가 인수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라는 관점이고, 사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갈 사람이 없으면 뭐 사모펀드 쪽에서도 사갈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이제 인수 주체들은 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업황이 너무 좋은 그 국면에 있고, 반도체 계열이 아닌 OCI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가 낫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 업황 오버 프리미엄 더불어서 뭐 새로운 인수자가 어디서 나올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인수 참여자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황 호황이 올해 연말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M&A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석방할 네. 수 있겠다는 관점이시네요. 네. 이경민 PB님, OCI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방입니다. 뭐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일단은 뭐 시너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였던 OCI가 매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뭐 어떻게 매각되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새로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매각 이슈는 뭐 분명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조금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급이나 뭐 거래량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라도 좀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네, OCI가 아니면 뭐 누가 가져가도 괜찮다, 누가 가져가도 더 낫다 이런 관점인 건가요? 주가는? 예, 뭐 누가라고 하기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 관련된 회사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뭐 동사에서 만들어내는 뭐 그쪽 부품 관련돼서 태양광 쪽에 그 사용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업황이 확 죽으면서 뭐 전혀 아무런 시너지도 내지 못했었고 거의 독자 생존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뭐 매각된다라고 하면 동사에는 뭐 무거운 짐 가지고 있던 일부적 부분을 좀 덜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이나 SK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삼성에서 가져가면 뭐 좀 욕먹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다라고 해서 어디가 가져가는지는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불확실성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예, 그래서 지금 M&A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감만 가져도 되나 하는 관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OCI 머터리얼즈 업황을 좋게 보는, 지금도 좋지만 좋게 보는 인수 참여자라면 요즘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모펀드 쪽에서 PEF를 만들어서 그렇게 펀드를 구성해서 사놨다가, 예전에 이제 그 코웨이라는 업체가 PEF에 들어가서 재무구조 완전히 개선시키고 2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적이 PF는 있습니다. 또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키워서, 물론 이제 파는 OCI
OCI에서도 뭐 크게 뭐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시너지가 전혀 안 났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양광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스 중에 모노실란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그게 계속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OCI 머터리얼즈가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까지 만약에 덜어낸다면 이 회사는 굉장히 깔끔하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노실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태양광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모노실라면 포함하고 있군요, 매출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적자나고 있는데 이제 있나요? 이익이 안 나고 있는 네. 구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깔끔하게 진다면 오히려 업사이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경민 PB님? 네, 뭐 특별히 없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10만 원 선을 향해서 참 연초부터 달려가던 주식이었는데 어느덧 12만 원 선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현재 11만 9,700원에서 거래되는데요. 업황과 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특수가스가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점, 우리 화장품주의 주가를 움직였던 그 논리와 비슷하죠. 수요가 워낙 많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주 크게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연말까지 그러한 업황 최고조를 향해서 달려갈 주식이라고 합니다. OCI 쪽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앞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과 기대감 엿보이고 있는 대목이어서 두 분 모두 오늘 OCI 머티리얼즈 석방해 주셨네요.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키스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면세점 입찰 도전, 기대감 주가에 반영될 것. 역직구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도 좀 사업화하기도 했었는데 면세점까지요? 네. 네, 결혼 준비 참 바쁘실 텐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을 많이 펼치시네요. 네.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키스트가 좀 사업을 너무 많이 지금 발을 좀 담그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쪽에도 이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김수현이라는 엄청난 그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김수현 마케팅을 이용해서, 한류 마케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선은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증거인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은 그 키스트가 1분기 실적도 못 나왔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실적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4분기죠. 그러니까 2014년도 4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 23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냈었던 회사입니다. 2014년도 2분기, 3분기에 다 20억대 영업이익 흑자를 좀 냈었던 회사인데 2015년 1분기에 다시 8억 원대로 좀 줄어듭니다. 이때가 좀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일회성 비용 중에 이제 성과급 지급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1분기 영업이익이 요렇게 지금 8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2분기가 지금 28억 원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네요. 이쪽이 이제 김수현이라는 그 연예인이 지금 프로듀서를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광고 로열티를 긍정적으로 봐서 28억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전체 2015년 기준으로 123억 원 정도 한다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4천억.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대략 40배, 50배 정도 하는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그리고 JYP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뭐 빅뱅도 런칭을 하고 뭐 슈퍼주니어도 있고 뭐 엑소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이러한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런칭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실적 찍어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이익으로 안 남는다는 거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러한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수현이라는 엄청난 연예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숫자를 찍어줄까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SM이나 YG 뭐 이런 쪽은 공연 수익 같은 게 좀 많이 남지 않나요? 네, 공연 수익, 그 음반 수익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공연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 쪽에서 매출 네네. 비중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도 실적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전에 한 3, 40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많이 PE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다면 최근에는 20, 30배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키스트는 김수현
이라는 급 자체가 약간 좀 그레이드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나중에 이 기대감으로 샀다가 나중에 숫자가 안 찍을 때 숫자를 안 찍어줄 때 무너질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배, 50배 정도의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실적도 약간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구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세점 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지금 면세점 이제 중소와 이제 중견 면세점에 입찰이 들어간 게 지금 8개 업체들 컨소시엄이 지금 입찰이 들어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 인수 참여자 중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유진기업. 이 가장 큽니다. 유진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입찰이 결정되려면 낙찰자가 결정되려면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면세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세점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1, 2년 정도는 걸린다는 사입을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또 투자하는 비용이 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이 키스트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이 지금 시티플러스, 판다코리아, 노브랜드 해서 8개 그러니까 8개 회사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을 하더라도 기여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한 뭐 낙찰을 받으면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낙찰을 받으려면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더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위험군으로 종목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키스트 주가는 지금 지난해와 또 제가 모처럼 비교를 해보니까 별그대 한창 때보다 주가는 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지난해보다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겠다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면세점까지 가세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은 뭐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위험군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따박따박 버는 회사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 뭐 앞서 잘 말했듯이 8개 그 회사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신의 면세점에 좀 진출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조금 경쟁은 분명히 치열해질 것 같고 진행 경과는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 안에 어떻게 될지 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른다, 뭐 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2개월 동안 뭐 확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피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투자해서 뭐 그 피 말리는 기간 동안 뭐 그걸 지켜볼 만한 뭐 그런 매력이 있나라고 판단이 들면 뭐 좀 매력은 저는 제가 판단하기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베타값이 한 1.65 정도로 그 조금 많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 매매로 스캘퍼적인 그런 매매는 모르겠지만 조금 매수를 해서 뭐 일정 목표가까지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스트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별그대 때 주가보다 지금 더 올라가서 어떤 주가의 레벨업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사해 주셨던 두 분 모두 실적이 좀 잘 찍히는 그런 성격의 섹터는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부담스럽다, 찜찜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면세점 입찰에 도전을 합니다. 8개 컨소시엄, 8개 기업과 함께 9개 기업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는데 앞서서 참존 그룹이 그 공항 면세점에서 보증금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입찰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100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었는데 못 받을 지경까지 가가지고 이런 게 좀 소송으로 번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면세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따기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떤 변수들, 가능성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키스트, 오늘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 새 용의자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키스트는 위험, 그리고 SKCNC와 OCI 머티리얼즈 석방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석방 많이 된 적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은 OCI 머터리얼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OCI 머터리얼즈를 약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업황이 반도체 업체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좋을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초호황 국면에 지금 위치한 기업인데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꽉 차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낮은 매수가를 좀 넣어드렸고 오늘 네.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낮은 매수가에 목표가도 약간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는 11만 4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1만 7,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가에 좀 도달을 할 것 같고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멋진 남님께서 대기업이 대부분 석방되고 중소기업은 체포나 위험으로 되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네.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네요. 모처럼만의 또 이례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 용의자나 석방이 됐어요. 이경민 PB님 전략 어떤 쪽이신가요? 예, 저도 OCI 머티리얼즈 가져와 봤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매수하는 가격은 뭐 오늘 종가 수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한다라고 해도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보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 매수하고 그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11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이 좀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 주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오늘 OCI 머티리얼즈 석방된 이 용의자 트레이딩 관점 적합하겠다는 의견 두 분 모두 제시됐습니다. 내일 다른 용의자와 다시 돌아오죠.